예장합동 서울북노회가 결국 민창기 목사를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민창기 목사는 이미 2회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지만 소급 적용을 이유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해 합동총회 내 상당한 잡음이 일었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원회가 수고 등록 공고 안내문에 이 후보 자격에 2회만 가능하다고 적시하자 이와 관련해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소를 제기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창기 목사의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 소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문일침에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기자 나오셨습니다. 4월 16일 그 서울 그 북로에서 민창기 목사가 그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았는데요. 논란이 그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기 결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논란은 예상이 됐었죠. 네. 민창기 목사가 결국 선관위의 이제 출마 불가라는 그 방침에 또 노회에서 민창기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결국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 북노회가 열리기 전부터 합동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할지 말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안 할 거라는 그 추측이 굉장히 지배했었어요. 네. 노회가 무리하게 민창기 목사를 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게 안 된다고 정확히 공표를 했기 때문에 노회가 사실 그거를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거를 묵과하고 노회가 민창기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에 후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 내부에서는 과연 현재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단순히 민창기 목사의 목사 부총회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노회가 과연 이 민창기 목사의 행보에 동조한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창기 목사는 그 공식 석상에서 그 선관위를 상대로 한 그 고발을 했다고 했어요. 네. 자, 차 기자님, 정확히 그 민창기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감사드리고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노회가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우리 최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 법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과정의 모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전에 이제 좀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서울 북노회가 최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불소급 원칙, 그 소급과 관련해서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질의에 따라서 그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엇갈렸고 의견이 엇갈린 거를 취합하기 위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었죠. 네. 투표 결과 최종 출마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거 관련해서 통보를 하니까 이번에 서울 북노회에서 그 총회 임원회에 위원장과 서기를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이걸 조사 처리해달라는 또 건을 올리게 됩니다. 네, 맞죠. 그렇죠. 근데 네. 임원회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다고 반려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반려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지 여기에선 이번에 민창기 목사가 선관위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날 워딩을 좀 들어보면은 민창기 목사가 후보 추천을 받으면서 한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법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해서 이 일을 제기한 것이고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노회에서 우려한 게 뭐냐면
총회장이나 총회를 상대로 했을 때는 노회나 혹은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민창기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저는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이 일을 제기한 거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회에서는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민창기 목사가 말한 대로 우려하지 말아달라는 그걸 믿고서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을 해준 거겠죠. 차 기자님.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반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질문과 네. 완전히 반전되는 건데요. 네. 민창기 목사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게 아니다. 나는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알고 보니까 민창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그중에서도 대표자 총회장 오종호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4년 4월 12일자로 발행된 신문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2024 카합 20494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건으로 채권자는 민창기, 채무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창기 목사가 지난 4월 9일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부정선거로 낙선해 억울했었던 상황을 밝히며 선거법 신설 조항으로 인해 다시 한번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선거 후보 등록 안내문에 선관위가 신설 이전 출마 경력까지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공고를 내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니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 노회에서 본인이 밝히고 노회원들한테 설명해서 후보 추천을 받았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노회원들도 속은 꼴이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 기자님, 예.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일단은 심각한 거는 분명하고요. 네. 이걸 과연 왜 했을까에 대한 걸 봐야겠죠. 네. 자, 사실 합동총회에서는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이란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합동 내 너무 빈번하게 소송이 사회법으로 가다 보니까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어준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제약을 걸어서 정말 적법하거나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은 총회에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좀 제약을 건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시 목사는 2년 동안 소송노회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정지됩니다. 근데 이 소송은 물론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에 적용되는데 총회 결의, 그리고 전형직 총회 임원의 직위 및 직무, 총회 재판국 판결, 총회 직원 직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회 선출직 선거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는 총회 선출직 선거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죠. 그럼 이게 사회 소송 대응 시행세칙에 정확히 들어맞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자, 민창기 목사는 2년 동안 소송노회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이걸 접수와 동시에 이미 정지가 됐습니다. 본인이 정지가 될 걸 알면서도 그럼 이걸 왜 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차 기자님, 예.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이 네. 민창기 목사 후보 추천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선 설명과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은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총회 총대권도 정지되고, 그러니까 접수와 동시에 총회 총대권도 정지되고 소송 노회의 공직이 정지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건 사회 소송 대응 시행세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시 백사의 결의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바로 뭐냐?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의 후 구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가처분이나 본안에서 승소했을 경우는 행정보류도 해제되고 총대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의 추측으로는 바로 민창기 목사는 이 부분을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애초에 노회에 총회장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려로 인해서 추천을 안 했겠죠. 추천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이후에 이기면 총대권이 회복되니까 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년 동안 정지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지면 어떡하냐? 지면 추가 처벌입니다. 참고로. 추가 처벌인데 2년 동안 정지되는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민창기 목사 입장에서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본 거겠죠. 더 이상 나의 미래는 없다. 올해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에 모든 걸 걸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민창기 목사의 판단 중에 약간 조금 아주 극심한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소송 대응 시행 세칙, 바로 목사의 2년 동안의 총대권 정지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는 법원에 고소한 날짜겠죠? 그렇죠. 자, 법원에 고소를 그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언제 했느냐? 그 제출한 날짜를 보면은 4월 9일입니다. 그래요? 예, 4월 9일이고 네. 그 법원이 법원이 총회에 이 고소장을 접수받은 거를 알린 날짜, 법원으로부터 총회가 접수받은 날짜는 그 고소장을 접수받은 날짜는 바로 4월 15일입니다. 민창기 목사가 4월 16일에 노회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후보 추천의 전제가 뭡니까? 바로 총회에 총대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보 추천을 받을 때는 먼저 신임원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총대를 뽑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총대 중에서 후보를 추천해주는 겁니다. 네. 당시 민창기 목사는 총대를 추천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 목사 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은 건데요.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4월 16일 이전에 민창기 목사는 이미 사회소송 대응 시의 세칙에 의해서 총대권이 정지된 상태였다는 거죠. 4월 9일부터 이미 그 총대권이 정지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4월 16일에는 민창기 목사가 총대가 될 수가 없던 상황이고 총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로 추천을 받을 수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그 서울 북노회의 민창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추천한 부처회장을 추천한 것은 원인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시벌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민창기 목사가 계산 착오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원인 무효가 되면은 민창기 목사가 그 이후에 다시 노회로부터 후보로 추천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왜? 노회는 다시 올 수 없거든. 그렇죠. 정확하게 법에 개정된 거는 그 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법노회입니다. 네. 법노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거나 불가능합니다. 민창기 목사의 계산 착오는 뭐냐? 정말 총회장을 상대로 고발을 하고 다시 거기서 승소를 해서 총대권이 회복되고 이 과정을 거치려면은 4월 16일 이후에 고발을 했어야죠. 일단 추천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해서 총대권이 정지가 됐다가 그리고 그 총회에 그 후보 등록 전에 승소를 함으로써 총대권이 회복되는 바로 원래 이 그림을 상상했었는데 정말 날짜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저는 민창기 목사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게 너무나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게 뭐냐면 민창기 목사의 그 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동안은 불소급 원칙을 가지고 굉장히 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냐 마냐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민창기 목사의 노림수는 이거였었던 거예요. 이미 그 총회 내부의 법, 그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는 본인은 이미 사실은 후보로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 불복하고, 사실 불복하면 안 되지만 불복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민창기 목사는 지난번에 후보에 나갔을 때 공정서약 서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돼요. 하지만 민창기 목사는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올해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가보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법으로 끌고 가고자 노력을 했죠. 하지만 사회법으로 끌고 간 행위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선관위가 불소급 원칙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 이후에 심지어 그 민창기 목사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로 총대권이 회복돼서 돌아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자기는 후보로 추천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크리스천 토대가 이게 기사 쓴 걸 보면 네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우려가 된다. 노예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어려운 길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차 기자님, 네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노예가 피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렇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노회에서는 사실 총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생각을 전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4월 15일 날, 4월 9일 날 그 사회법에 고소를 했고, 제출을 했고, 그리고 4월 15일에 그 우리 총회가 그 고소장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노회에 이제 통보를 합니다. 네. 통보를 하죠. 네. 그럼 노회 입장에서는 이 통보를 받고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이걸 잘못 알았구나를 알겠죠. 네. 자, 알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당사자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8주 내 처벌해야 되죠. 안 하면은 노회 전체의 총대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회원이 우려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긴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는 이게 뭐 같아요? 사실 저도 그걸 묻고 싶어요. 대체 이렇게까지 왜 할까? 왜냐면 사실 부총회장이라는 자리는 이 총회장이 되는 자리긴 하지만 그게 뭐 가서 뭐 특별한 엄청난 영광을 가진다거나 명예를 가진다거나 엄청난 부를 누린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 총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총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헌신해야 되는 자리인데 말 그대로 그런 정말 공익을 위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정말 이렇게까지 총회를 다 혼란시켜 놓고 법을 막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과연 이건 공익의 영역인지 사익의 영역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우리도 뭐 민청기 목사님 뭐 존경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말고 부처장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회원들이 현 상황에서 느끼는 가장 그 감정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노회에서 네. 총회장 고소 안 했다고 해놓고 그것까지 말도 바꿔놓고서 그렇게까지 후보 추천을 받았어야 됐나? 그렇게 후보 추천 받아서 선거에 나가면 뭐 할까? 그렇게 선거에 나가서 혹여라도 부총회장 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 아마 그런 좀 회의를 하지 않을까요? 좀 회의적인 그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항상 리스크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흔적이 네. 있고 그리고 훈장이 하나 달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아픈 현실이거든요. 네. 우리의 또 현실이 우리의 민낯인데 그래서 네. 차 기자님 네. 정문이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중에 한 명은 뭐냐면 목회자는 그냥 일반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도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위란 말이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들고 있어요. 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불법만 아니면 된다. 불법 아니면 나는 라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최소한의 도덕이 아니라 최대한의 도덕, 하나님의 윤리 안에서 본인의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 기자님 네. 이렇게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